오는 28일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축제 조직위를 압박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9월 1일자로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일부 공영주차장은 급지 조정으로 인해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이용객과 주변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8일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원에서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축제 조직위를 압박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린 대구 퀴어 축제는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대구시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이 맞선 겁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이후 축제를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구시와 홍 시장이 조직위 측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올해도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이 퀴어 축제를 놓고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축제 장소를 변경하라고 조직위에 요구했고 지난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던 경찰은 집회 신고한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줄이라고 통고 처분했습니다. 대구시가 축제 장소 변경을 요구하면서 밝힌 법적 근거는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법률을 보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주최 측이 축제를 하겠다고 신고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대구시의 주요 도로 중 한 곳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 근거를 들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한 겁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나름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퀴어 축제는 지금까지 16회째를 이어오면서 늘 같은 곳에서 집회를 해왔고 해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는 지구의 날 행사와 컬러풀 축제 등 여러 행사를 교통 통제 상황에서 치른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시와 경찰이 집시법 12조를 사실상 남용하고 있다며 집회는 신고제인데 이런 식이면 집회가 허가제로 바뀌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방침대로 1개 차로만 사용할 경우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퀴어 축제까지 남은 기간은 약 2주. 퀴어 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 그리고 주최 측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가 26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최초 30분 무료 제도가 없어졌고 일부 공영주차장은 급지 조정으로 인해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이용객과 주변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한 지 15분 만에 차를 빼는데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 고객님 400원 나오시네요. 최초 30분 무료 아닌가요? 30분이 저희가 없어졌고 10분 단위로 이제 생겼거든요. 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최초 30분 무료 주차 제도가 없어진 데 대해 이용객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잠깐 주차를 해놓고 볼일 보러 갔다 오면은 그래도 좀 시간적으로 괜찮았는데 이제는 10분당
300원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이달 1일자로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 최초 30분 무료 제도 폐지가 골자입니다. 30분 동안 뭐 만약에 100원이라 하면 40분 동안은 100원 이상은 안 오르게 해놨는데 바뀐 게 뭐냐 하면 지금은 10분 단위로 이제 30분 그거 최초 30분 없이 10분 단위로 올라가게끔. 1회 주차요금도 1급지 기준으로 10분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급지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주차요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용산 환승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150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지금은 10분당 300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상인 공영주차장은 10분당 200원에서 600원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3배 올랐습니다. 이번에 급지가 조정된 25개 주차장 가운데 유일하게 상급지에서 1급지로 2단계 상승한 상인 공영주차장은 요금 상승폭이 더 큽니다. 60분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 체계가 바뀌기 전인 지난달까지는 1,000원만 내면 됐는데 이달부터는 3,600원을 내야 합니다. 60분 주차 기준으로 3.6배 오른 겁니다. 급지가 조정되면서 주차 요금이 역전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위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위에가 더 비싸 2급지였고 여기가 3급지였어요. 근데 여긴 지하철 가까웠고 교통이 더 좋은데 주차요금이 더 낮았고 거기가 더 높았었거든요. 그동안 저렴한 공영주차장 덕을 봐왔던 주변 상인들이 이제는 요금 인상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차 못 낸다 갚은다고. 차 비싸다고. 이거 돈 많이 한 2만 지면서도 그 주차비가 더 비싸대. 요 때는 그 물가네. 그 어리 비싸게 받는 거라. 공영주차장 요금이 개편된 이유는 지난 7월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90곳 가운데 17곳이 급지 상향으로 요금 인상됐고 8곳은 급지가 하향됐습니다. 대구시 측은 1998년 이후 26년 동안 동결했던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면서 요금 상승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기후 위기로 대구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은 특히 쪽방 주민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인데요. 하지만 대구시의 폭염 종합대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없이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기후로 폭염이 더 길어지고 있는 데프리카 대구의 여름.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대구 경북 지역의 평균 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2도 올랐고 폭염 일수는 약 2배, 열대야 일수는 2.7배나 길어져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도시 열섬 현상이 심화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고 환경과 생태,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쪽방 주민 등 주거 약자들의 가중된 고통은 기후위기 속에 심화된 불평등 사회의 속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쪽방 거주민이나 혼자 사는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또 고령자 이런 분들이 아마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주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조적으로 주거를 바꾸지 않으면 폭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6월달부터 9월달 정도까지라도 폭염 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공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기후위기와 폭염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과 대응은 안일합니다. 정부는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폭염을 한파와 함께 재난의 유형으로 추가했고 대구시도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대응 조례를 만들어 폭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대책법을 기본으로 재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취약계층 삶의 현실과 괴리된 채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대구시 정책을 보면 폭염 임시 쉼터라든지 최근에는 뭐 에어컨을 일부 설치하기는 했었지만
부분적인 언발의 오줌 누기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당국이나 홍준표 시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조례상 폭염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기후위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점도 개선 과제로 지적됩니다. 쪽방 좋은 사람들이 정말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이랬나 싶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조례 개정을 좀 할까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또 우리 쪽방 상담소하고도 의논하고 이래서 조례 개정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은 고작 3.6%.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선 법정 적립액 이상 쌓아두고 있는 대구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데요.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평택에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는 KG 모빌리티도 화재 안전성 실험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 지역 완성차 업체인 KG 모빌리티가 차량에 사용하는 배터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BYD가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사전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KG 모빌리티 측은 안전성 실험 이외에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 못지않는 성능을 유지하도록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배터리 셀은 화학적 구성 자체가 산소를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셀 자체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배터리 내부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감지를 해서 즉시 워닝을 주거나 차량에서 진단해서 제어를 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이력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충전기는 올해 2만 기, 내년에 7만 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와 화재 대응 능력도 강화합니다.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 소화덮개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고 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소형 소방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전공이 없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북에서도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서부 권역이 걱정인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구미차병원의 경우 6명의 응급의학 전공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채용 기준을 낮추는 방법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2월 기준 도내에서 전공의가 있던 병원은 모두 10곳. 집단행동처에는 인턴을 포함해 130명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모두 자리를 비워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측은 중소도시 일반 외래 진료의 경우 평소보다 부담은 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외래 진료라든가 그다음에 입원, 수술은 조금 파업 전에 비해 갖고 한 10% 정도 올라온 상태지만은 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는데 하지만 응급의료 쪽은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공의가 많은 구미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구미 차병원의 경우 19명, 순천향대병원은 28명의 전공의가 근무했는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지금은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특히 서부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차병원의 경우 응급실에서만 6명의 전공의가,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서도 3명의 전공의가 빠져 당장 이번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9명 그 공보위 중에 전공의 중에 그 응급의료에 관계하는 분들을 6명이 좀 빠져나가서 이 서부권은 응급의료에 좀 문제가 있을 그 개연성도 있고. 경북도는 추석 전후 2주 동안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진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공백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건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출판업도 지방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 1호 출판사인 하기자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책을 읽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다시 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역 최초 100년 출판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출판사 등록 1호 이상사. 6.25 한국전쟁으로 많은 출판사와 지식인들이 대구에 피난을 왔다가 전쟁 후 되돌아갔는데 이상사는 대구에 남아 1954년 대구 1호 출판사로 등록했습니다. 출판사 등록 기준으로는 올해 70주년이지만 1948년 독립신문에 책 광고가 실린 것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에도 책을 펴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에는 옥편과 사전, 학습 교재를 중심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이후 2005년 현재의 도서출판 하기사로 사명을 바꾸었고 중구 종로에 있던 사옥도 달서구에 있는 대구 출판단지로 이전했습니다. 1987년 사원으로 입사했던 신중현 대표가 이상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건데 출판 영역도 인문사회 등으로 확장하고 오디오북과 전자책까지 다각화했습니다. 대구에 70년 역사를 가진 출판사가 있다는 것, 그걸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자긍심을 주고 싶고 지역에 사는 게 참 자랑스럽고 지역에서 이런 출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지방도시에서 출판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지역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구에서 확산됐을 때는 코로나19의 기억을 담은 책을 펴내는 등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과 문화에 대해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합니다. 지금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출판도 85에서 90%가 중앙 집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과, 역사 이런 철학을 담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는 게 지역 출판사의 역할이라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독서 아카데미, 북토크,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문화 이벤트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창업 당시 사옥에 있던 자리에서 전시회와 북토크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합니다. 결국 책이 미래란 신념으로 100년 출판사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모두 무료로 개방됩니다. 각 공공기관 부설주차장도 무료 개방되며 기간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입니다. 개방되는 전체 주차장 규모는 733곳 4216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도권 업소 수백여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이를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고 업주들에게 건당 1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이른바 작가라고 부르는데 A씨는 검은 부엉이 작가라고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1929개에 달하고 5테라바이트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  습니다.
달서 발전협의회 9월 원례회가 오늘 오전 달서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2024 두근두근 페스티벌과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인 달서 평생학습축제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제18회 달서 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오는 29일 호림 강나루공원 주변에서 교통 통제가 있을 예정이라며 각급 단체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달서 소방서는 지난 5일 서남신시장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와 상윤회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 덕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노고를 치하했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개혁 방향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시를 노래하는 달빛 콘서트가 오는 11일 오후 7시 월광수변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신앙송, 무용씨가 함께하는 피정 공연과 성화광상불, 프리소울의 가곡 공연이 포함되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가수 안치환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24년 정책 홍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학교 현장에 생생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쇼폼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아야 합니다. 작품 제출 마감일은 오는 11월 3일이며 모든 제출물은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서구 내당일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회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20세대에게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고독사 예방과 중장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웃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412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한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37명의 참가자들이 출전해 3D 프린팅과 시각 디자인 등 29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